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쉬시고 계신가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재훈 파이오니어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했고, 어, 방법도 알았고, 또 이제 만나 뵙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좀 바빠서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고, 그래서 다우월드님, 리에이스님 이런 분들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한 분은 회신이 오지 않았고 이제 한 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코어 팀에 얘기는 해놨다. 이렇게 하고 모도님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어제 만나 뵙기로 했는데 못 만나 뵙기 때문에 좀 만나 뵈서 그렇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파이코인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제법 많아요. 초기 좋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초기 좋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어,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져야 될 건데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이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뒤로 물러서는 법이거든요.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차트는 뒤집어서 보라 그랬죠?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가거든요. 원래는 그게 학문은 여역 수행주하니 부진직퇴이니라. 학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뒤로 물러서는 법이니라. 이런 금융시장도 똑같아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으면 거슬러 가요.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런 걸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나 봐요. 여기 썸네일에 나왔던 거는 요분의 김민철 기자님이 파이코인 부진 지속 10달러 솔도 시세 반등 계기 마련할까 그러는데 썸네일이 예뻐서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이분도 감을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기사를 이제 김민철 기자님이 올려주셨어요. 10달러서도 나오고 5달러서도 나온다. 50달러서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파이코인에 대한 뉴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요거 CBC 뉴스 파이코인 부진 지속 10달러 설도 시장 반등객이 마련할 것. 그다음에 또 모바일 채굴 기반 글로벌 확장이 지속된다. 0.5불이지만 올라간다. 그다음에 시세 하락 속에 반등 신호가 있다. 그리고 토큰 포스트에서는 이게 지금 100개국 이상 시장 진출을 해서 올라갈 것 같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 토큰 포스트 거도 재밌어요. 어, 뱅사 KYB 승인 통해서 100개국 이상 시장 진출해서 메인넷 지갑으로 지금 사용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왜 제가 이런 기사를 썼냐면 초기 좋은 사람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기관들이 바꾼다. 파이 파이코인이 이 거래소하고 이제 이거를 했는데 파이코인의 규제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마트, 후오비 이런 데도 이제 KYB 승인을 획득할 것처럼 보인다. 기관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KYB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인은 KYC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전 세계 각국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파이코인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다 몰려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이도영 기자님 기사가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보시면은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우리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 씨 얘기, 최인호 씨 소설 상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인삼 안 산다고 하니까 단체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인삼 안 산다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면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인삼을 막 태워버리잖아요.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왁 달라붙어 가지고 공급을 그냥 더 줄여버리니까 저쪽에서 일부러 안 사고 있으니까 갑자기 확 달라붙어 갖고 몇 배 가격으로 팔고 오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청나라 상인을 바이낸스니 뭐 이런 뭐 업비트니 이런 거대 거래소라고 생각하면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어차피 니네 우리 파이코인 할 건데 안 할 거면 거상 김상옥 씨처럼 지금 임상옥 씨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점프하는 거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신 분이 요 파크홀드님이 정리를 잘해줬어요. 파크호인 실제 유통량 얼마 안 된다. 파이가 거래소를 심사했다. 맞죠, 뭐. 파크홀드님하고 파이프롬 US님이 좋은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얼굴이 안 나오고 인공지능이 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어, 내용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크홀드님 얘기는 지금 파이코 팀이 굉장히 이 유통 전략을 굉장히 잘 쓴다. 이 거상 임상옥 씨가 유통 전략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이코인이 실제로 좀 뭐 요즘 거래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지금 하방 경직성 거의 0.6불 선에서 딱 지키고 있고 다른 코인들은 상장과 함께 90%막 폭락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하방이 딱 경직되고 있다. 이런 유통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뒤로 물러주고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꼭 무슨 파이 재단 지갑 투에서만 막 뭘 매수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에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거다.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지났고. 그러니까 집토 같은 데서는 파일을 충전해서 카드 결제로 쓸 수도 있고 뱅크샤 같은 데서는 파일을 정식으로 판매하고 교환하고 있고 그래서 뱅크샤 같은 데는 이게 100개국 이상 이미 진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는 실제 결제 수단도 다 쓰고 있고 이게 온라인상의 디지털 상품에서 물리적 상품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자기네들도 결제 통화가 될 거라고 그랬지만 실제 결제 통화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파이 네트워크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제 수억 명이 되고 이 달하는 커뮤니티가 실제 결제 생태계와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자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은 이제 파크월드님 여기가 지금 뭐 사람이 1,000억 개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주유소에 가도 앞에 두 자리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1,399원하고 4,101원하고 경유 같으면 앞에 두 자리 네 자리를 써놔도 두 자리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1,399원은 싸다고 생각하고 1,401원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다른 주유소 가고 싶어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개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되는 거는 3억 8천만 개밖에 안 된다. 이게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3억 8천만 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전체 발행 수량의 0.4%도 되지 않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파이코인이 지금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실제 결제 통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뭐 온체인 낙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채굴률을 높이는 걸 하면서 유통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 유통량 조절에 성공한 사람이 거상 임상옥 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기에는 막 그냥 무분별하게 공급을 막는데 지금 집중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파이
지가 파이 재단 2에서 그렇게 많이 안 사도 자생적으로 지금 파이코인이 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수요를 창출하는 신수요 창출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디파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뭐 스테이킹도 할 수 있고 뭐 대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파이코인의 장래성을 보는 사람들은 거래소 같은 데다가 코인을 안 팔고 돈을 빌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결제 수단을 넘어서 완벽한 금융 생태계로 가게 되고 이렇게 디파이가 생기게 되면 코인의 유통이 조정이 된다. 지금 0.3, 0.4%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자생적이다. 자생적이다. 지금 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파이에 이 6년 동안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런 이제 교육을 정말 이거 한번 봐보세요. 파크월드님 거. 파크월드님 거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수급의 안정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본래 가치를 이제 기자들도 미래 가치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여태까지 암호화폐 만드는 회사들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것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우리 왜 조선시대 엽전이 이게 상평통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상평통보라는 게 항상 가격이 좀 평균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상평이잖아요. 어떤 암호화폐도 이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엽전 할아버지들이 화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냥 어린애들이 암호화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냥 사람 등쳐먹어 갖고 대충 돈 벌 생각만 하지 정말로 조선시대에 돈을 만들었던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상평이래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암호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법정화폐는 항상 어느 정도 평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평통보잖아요. 근데 이런 화폐의 철학에 딱 맞게끔 이렇게 파이코인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평통보 말씀드리다가 좀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막 813원 뭐 79전 800원 900원 하잖아요. 조선시대 왜 우리 그거 있잖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러잖아요. 그 한 푼이 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한 푼이에요. 이게 한 푼. 이게 한 푼이 한자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푼이 모이면 열 푼이 모이면 일전이 되는 거예요. 센트랑 똑같아요. 한 푼이 이제 1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가 100센트잖아요. 1달러가 100센트인데 그런 것처럼 한 양이 100푼이에요. 한 양이 100푼. 그래서 이게 10푼이 되면 일전이에요. 일전.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한 푼짜리가 있고 조선시대 영화 보게 되면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드라마 보게 되면 아유 뭐 국밥 하나 먹고 뭐 두 푼이요 그러면 엽전 두 개 딱 주는 게 1푼짜리 두 개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 조선시대 가격으로 하게 되면 딱 한 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 푼을 쌀값으로 해서 그런데 쌀값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싸져서 그렇지 쌀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만약에 다른 뭐 집이나 뭐랑 비교하게 되면 한 푼이 쌀값으로 할 때는 한 800원 정도 되지만 이게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은 뭐 몇만 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그냥 조선시대 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한 푼 가격 정도 되는 거죠. 한 푼. 아주 싼 거죠. 지금 이 가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이제 10전짜리거든요. 10전짜리. 10전이면은 뭐 100푼짜리. 10전이 한 양이에요. 10전이 한 양. 10전이 한 양. 그다음에 한 양이 10양이 되면 한 관. 그래서 푼
한자로는 문이라고 그러고요. 전, 량, 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항상 안정적이 돼야 된다라는 화폐의 철학에 딱 맞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파이코인은 하나하나씩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파이코인 1000억 개라는 말에 속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잘 이분이 표시를 했어요. 파이코인 실제 유통량 0.33%. 파이코인의 이제 그 장기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락업을 다시 온체인 락업을 만들고 이게 공급을 제한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를 막 창출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자들이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야 이것 봐라. 지금 이게 그냥 월렛에서 즉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령 지금 이 파이코인 도난당하신 분들 보면 그 도둑놈이 그 지갑인데 코어팀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지갑에 털린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200만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며칠 전에 털렸다는 분이 또 800만 개라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제 저한테 연락 오셨는데 900만 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거를 한 지갑에 몰려가고 있는 것을 파이코 팀도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털리신 분은 자기께 이제 한 10만 개 털리신 분도 계시고 한 500개 털리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도 하고 코어팀에도 연락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털어간 지갑 주인도 자기 정체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으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지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제네시스 지갑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파이 네트워크 도둑 맞은 사람들이 그 지금 900만 개, 뭐 오늘은 또 1000만 개 될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그렇게 털어가는 지갑을 워치하고 있고 어쩌면 코어 팀도 그걸 워치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당연히 워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 알면서도 대책을 못 내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모두한테도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예 제가 아무튼 이재훈 파이오니어님 만나 뵙고 그리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오늘은 뭐 5월달은 기분 좋은 그런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지 못하면 올라간다. 감사합니다.